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5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독을 시작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네, 옛날 하던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요, 성공은 당신 것 8장 나갑니다. 인정스러운데 무정함. 어떻게 인정스러운데 무정함인지 179페이지 나갈게요. 이 장의 주제를 연구해 보면 이익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정작 성공은 가슴에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은 다 이익이 계산이 돼.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이익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라고 해서 이 심장이 아니라 이 뭔가 모르는 머리에서 계산을 하면서 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성공은 뭔가 가슴이라는 게 에너지 장에서의 의식이, 그죠? 뭔가 에너지가 좋은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슴이. 여기 가슴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에너지 장의 뭔가는 높은 에너지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성공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이익은 내가 생각에서 막 생각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성공은 생각이 아닌 그냥 에너지 장에서, 높은 에너지 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같이 적당히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이익을 위해 사랑을 저버리고, 편의를 위해 진실성을 굽히고, 삶에 적대적인 것을 위해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남자들의 오랜 신념입니다. 남자들의 대체적인 신념 체계가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도 이제 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오래된 남자들의 어떤 신념이긴 한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되게 순진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남자들의 오래 이제 남자 그 신념 체계가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에 지금 이제 뭐 옛날에 여자는 밥을 해야 되고 집안을 꾸며야 되고 뭐 살림 살아야 되고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신념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남자들이 요새 힘들어요. 밥도 해야 되죠, 살림도 살아야 되죠, 애도 잘 봐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돈 벌면 당연한 것 같고 해야 될 거를 막 이게 뭔가 바뀌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도 버려야 된다. 이거는 여자들도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성공과 이제 성공이 이익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진짜 이익을 위해 사랑을 저버린다. 이거는 안 좋은 그런 신념 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가로막고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념 체계죠. 오래된 신념 체계로 되어 있어요. 신념에서 신념 체계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남자가 외우고 있는 매우 세심한 옹호 체계입니다. 세심한 옹호 체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라. 승자가 다 차지한다. 사려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라. 이익을 취하고 신용을 포기해라. 이익을 취하고 신용을 포기하래요. 강인한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런 데다가 거기에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까지 보태죠. 진정한 남자다움이 왜곡된 결과로 벌어지는 것이 세상의 범죄들이고, 그에 대해 세상은 끝없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내가 여기서 뿌려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데서 이게 막 돌고 돈다. 보여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연결이 어떻게 해요? 사업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아, 이게 의식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딱 봐요. 이익이 딱 보고 이 사람이 별로 소개를 안 할 것 같아. 탁 놓고 딴 데를 가요. 막 다른 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탁 붙어서 착 해놨던 것이 있죠. 근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잊어버리고 놓쳤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당장에 내가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이름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들리는 게 저한테 뭘 샀다는 둥, 저한테 밑에서 소개 나와서 갔는데 뭘 샀다는 둥 그러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봄은 알라는가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업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어서 저는 다른 데로 탁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랬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런 저도 있었고 진짜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도와주면서 이제 또 끝까지 내려갔던 어떤 그 깊이 있게 또 내려갔었던 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나는 이익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큰 사랑을 했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의식 공부를 또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공부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사업을. 근데 의식 공부하다 안 들어. 사업을 하다 안 해. 그럼 제가요. 사업을 하다 안 하잖아요. 연락을 안 해요. 공부하다 안 듣잖아요. 연락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하지? 그때 그렇게 재밌게 잘 놀아놓고. 잘 놀아놓고 사업이 들어갔다가 안 하면 연락 안 하고 잘 지내다가 뭔가 했는데 얘기했는데 거절당하면 안 하고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제가 제 이익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친했던 그 관계를 저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익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이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 듣다가 안 해. 듣다가 안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듣다가 안 한 게 내가 하라는 거 거절했잖아.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과 두려움이 이제 움직여졌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정말 친하게 잘 지냈던 관계까지도 이제 제가 이제 끊고 그랬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안 해도 그것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도 아니면 수업을 듣다가 안 들어도 제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만나고 다시 또 뭔가 카톡에서 인스타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그들은 삐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삐져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에너지를 막 보내는 거야. 너 내가 내 말 안 들었지? 제 이익에 뭔가 두려움에 내가 잘 돼야 되잖아. 네가 해야 내가 잘 되잖아. 근데 네가 안 하면 내가 못 되잖아. 그 두려움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과 성공은 차이가 크다 그랬는데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20번은 얘기하라고 그랬고 그렇다고 20번 얘기해서 선생님이 안 들으면 관계를 끊어라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20번 그래도 안 들었어? 몰락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는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나도 한 번 듣고 알아들었나? 안 했거든. 나는 안 해놓고 내가 얘기하는 건 저 사람들이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다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귀를 열었을까? 귀 문을 열고 소리는 듣지만 소리만 들렸고 가슴으로 와 닿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있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이렇게 맺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먼저 마음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러면 꼭 일 안 하잖아요. 이익이 없잖아요. 당장 이익이 없는데 뭘 마음부터 사요? 사업 얘기해서 이익을 얻어내야지. 근데 마음이 열려야 뭔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교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뭘 한다고 될까요?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익이. 근데 점점 공부할수록 야 이게 순식간에 머리가 타다다닥 돌아가네. 이익관계를 계산하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진짜 순수함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한번 해. 진짜 순수함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왜 관계를 맺고 있지? 인간관계를 왜 맺고 있을까? 아, 내 이득관계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저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것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거. 힘들어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내가 관심 없는 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관심사와 그들의 관심사가 다르거든요. 달라요. 근데 편안하게 들어주고 저도 그게 안 됐어요. 딸이 전화가 와도 엄마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가르쳐요. 그러면 폐해가 뭔가 있잖아요. 기운이 안 좋아져서 끊어요. 그러면 왜 그러지? 아 그냥 이렇게 좀 힘들 때 들어달라 하는데 그러니까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단 1차 들어준다. 경청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줄 수 있고 위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라는 거를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성공이 이익관계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익관계만. 그래서 성공은 물건 팔고 영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뭐 많이 팔았고 일시적으로 뭐 매출이 올라가지고 돈 많이 좀 실시적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인가요? 성공일 수 있겠죠. 본인 기준에서. 그런데 진짜 성공은 행복한 성공이죠. 행복한 성공은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 마음을 열 수 있게끔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뭔가 내가 하는 걸 다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안다는 거죠.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뭐요? 알게 되어 있고 네가 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일 처음에 제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던 이 친구가 사업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 학부모들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가면요 사업 얘기하려고 갔다가 사업 얘기를 못하고 얘기 들어주고 또닥거리고 또 갑니다. 또 보면 아니에요. 그럼 또 얘기 들어주고 어머 그래 칭찬해주고 돌아오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믿어주고 아유 너는 왜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엄마들하고 왜 휘둘리고 있는 거야? 계속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무실 가는데 일하러 가 그랬더니 나도 그거 하면 안 되나 따라가면 안 되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주고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게 첫 번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익을 따지다 보면 열어주는 게 안 되죠. 마음을 여는 게 안 되고 내 이익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마음 여는 것보다 계산을 때리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당장 뭘 안 하겠다 버립니다. 필요 없잖아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익관계, 이기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타심으로 해서 진짜 이타심, 그들을 위한 마음과 이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서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 이제 또 근원에 숨겨져 있는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한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익이 내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게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는 신용도 포기하고 마음도 포기해라.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탁 아니다 싶으면 탁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성공이 네,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인한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런 데다가 거기에 어,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랬죠. 그래서 끝없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게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무정하고 내가 혹시 그러지 않나? 근데 나를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 자체를 몰라요. 내가 세상을 보고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하려고 했던 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냐 진짜 무한의 사랑이냐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엄마 아들이 딱 들어오면서 너무 사랑하는 무남 그 무녀 동남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들어오면서 뭐 덥다 하면서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시원한 물 좀 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엄마가 예쁜 그릇에다가 있잖아. 우유를 탁 따라가지고 탁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예요? 그릇을 막 탁 치면서 엄마는 하면서 있잖아. 어? 내가 언제 우유 갖다 달라고 했냐 이거죠. 근데 엄마는 뭐야?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내가 질을 위해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줬는데 어? 지를 위해서 우유를 줬는데 뭐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너 참 미안하다. 서운해가지고. 어? 막 그러는 거야. 서운해하는 거야. 아들이 원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들이 엄마 시원한 물 좀 줘 했을 때 물 좀 줘는 들었어요. 한 귀로 흘려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이게 서로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저도 그걸 100%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꾸 잘 하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처음에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자기가 잘났다는 건가? 뭐지? 무슨 소리지? 막 이랬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점점 제가 이제 공부하고 공부하고 제 신념을 찾고 자꾸 신념에서 내려놓고 또 걸리는 200 이하의 자존심 상하고 내가 했는데 지가 뭐 잘났어? 어디 나보다 나하고 까불려고 그래.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분노도 막 있고 아이고 하면서 이 두고 봐라 하면서 복수심도 있고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 지 뭐라고 자꾸 떠드노 하면서 모든 게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항하고 그 밑에는 결국은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내가 최고야 라는 거를 들고서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죠. 소리는 들으나 내가 내 의식 안에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억울해하고 너 내가 네가 물 달라고 그랬지만 나는 우유를 갖다 줬잖아. 돈이 더 비싼 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가 원하는 걸 나는 네가 원하는 건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더 좋은 걸 나는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암만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더라도. 그쵸?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아픈 사람한테는 뭔가 그 아픔을 갖다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거 이게 더 좋아 하고 있잖아요. 막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지는데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어디 아프다, 뭐 먹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어제도 그러는 거 어떤 분이 이제 해독을 하시는데 이모님이 두드러기가 났대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건강 해독을 하시는데 이제 해독한 지 지금 조금 되셨죠? 보름 20일 지났죠? 근데 이제 해독하시는데 이제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그 전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전에도 두드러기가 나셨었대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가라, 뛰어가라. 뛰어가서 두드러기 난 데를 그 기계 있잖아요. 갈바닉으로 해서 풀어드리고 그냥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라고. 저 관심이 필요하시다. 관심.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드러기 올라오는 거, 아토피가 있는 거, 마음이 시켜서 몸에 반응이 있는 것인 거죠. 몸에서는 몸에서 우리가 아직은 나는 몸과 마음이다라는 거를 아직 몸과 마음이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게 아닌가벼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 내가 의식이지 몸과 마음이 아니지, 나 의식인데 몸과 마음이 아니지 한데 몸과 마음으로 있다. 맞다, 아니다. 이제 순간순간 의식으로 각성을 하죠. 내가 에너지다, 본체 에너지다, 각성은 해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 푹 빠져 있고 무슨 일이 있어 버리면 막 두려움이 막 있으면 몸에서 반응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것들의 반응이 되게 많죠. 여드름, 두드러기, 아토피 다 뭐야, 마음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얼굴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부터 먼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법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치료법만 가서 많이 얘기해줘요. 마음은 상해 있는데. 마음을 더 어루만져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에 마음에서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져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걸 만져주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그 리더로서의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만져주면서 그 다음에 만져주고 내가 하는 것을 다 따라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걸 따라하게 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만 있다 보면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이익만 있을 때 전화하고 또 내 이익이구나, 또 내려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적대적인 것이 삶에 좋다고 믿거나 독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믿거나 증오가 힘이라고 믿는 오랜 신념. 그러니까 증오가 복수하는 게 힘이라고 믿었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너 두고 봐라. 너 장가 갈 때 내가 돈을 주나 봐라. 뭘 사주나 봐라. 뭐 하나 봐라. 뭐 막 아이한테 물 달라고 했는 그 아이의 소리는 그냥 들리기는 하는데 원하는 건 저버리고 우유를 갖다 준다고 막 했을 때 서운해서 그 서운함으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증오가 힘이라고 믿는 오랜 신념, 복수가 힘이라고 믿는 거, 그게 어릴 때부터 엄마 네가 날 버렸어? 아이고 어쨌어? 그 복수심이 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인한 분노로 인해서 복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심하게 왜곡된 치명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이들에게 말뿐인 감탄사를 던질 수도 있어도 말뿐인 감탄사를 던질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고 던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히 그들을 흉물로 여기거나 인간의 가능성이 기괴한 모습으로 망가진 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도 솔직히 깊은 곳에서도 흉물로 여기거나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사악한 존재와 같다. 이런 사람들은 사악하다. 그렇지만 우리도 사업을 할 때는 삶에 적대적인 것을 세심하게 합리화해서 적당화하고 정당화하고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신념에 오래도록 설득력을 제공한 생각들을 살펴봅시다. 가슴에 바탕하는 것은 물렁하거나 나약하거나 남자답지 못하거나 취약한 것이며 얼굴이 얼간이 기 얇은 사람, 겁쟁이, 봉, 호구나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된 이런 신념, 나쁜 이런 신념인 거죠. 왜곡된 치명적인 신념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약점과 강점을 구별 못해 헷갈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잘 따져보면 인정스러움이 강점이고요. 인정스러움이 강점이다. 그래서 무정함은 오히려 약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냥 사람들만 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정스러움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은 인정스러움이 아닌 거예요. 무정함인 거예요. 무정함. 그러면은 어때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다가왔다가 내 것만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그들도 뭐예요? 자기 거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나하고 필요한 거에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정함이다. 오히려 약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또 뭐예요? 진짜 인정스러움.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인정스러움이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면 인정스러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아마 진정으로 마음을 연다면 기쁨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시작. 나는 나는 원하는 원하는 일만 일만